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도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 잔잔한 물결 같은 목소리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가 들려줘서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요. 예. 바로 시작해보자면, 시기는 한 5, 6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예. 이때 당시 20대 중후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외모도 키도 학력도 능력도 평범한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똘비는 똘비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똘비가 놀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아버지 밑에서 며칠 일하고 그 돈으로 또 놀고 돈 떨어지면 다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군 전역을 하고 계속 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똘비가 한 통의 연락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대학교 동기의 연락이었는데요. 야, 이번에 우리 동기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안 본 지 좀 되기도 했고 한번 나가볼까 해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한 5-6명 정도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나가보니까 10명이 좀 넘게 와 있더래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1층 주점이었는데 똘비가 앉은 자리는 뒤편으로 통창이었대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한 30분쯤 있었을까? 벤츠 차량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빨간불 반짝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그래서 빨간불 받으면서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인 준성이가 거기서 내리더래요. 준성이가 들어와서 동기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놀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째 좀 준성이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서, 똘비는 허세도 좀 있고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몰리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일이 있어서 좀 먼저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담배를 피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봤더니 그 친구도 동기였던 거예요. 그 친구를 영희라고 해볼게요. 영희가 똘비를 보더니 똘비야, 뭐야 벌써 가는 거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벌써 가, 좀만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 정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 준성이 한 명 때문에. 가봐야겠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는데 영희가 핸드폰을 주면서, 똘비야 너 핸드폰 번호 바뀌었더라 이러더니 번호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찍고 통화를 누르고 그리고 핸드폰 돌려준 다음에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근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긴 한데, 열등감을 느끼는 거를 본인은 열등감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벤츠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이게 좀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집에 왔는데,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영희한테 연락은 안 왔고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 알 것 없이. 근데 영희한테 카톡이 오더래요. 며칠 뒤의 상황인데 뭐 잘 들어갔냐, 그날 잘 들어갔어? 이렇게 카톡이 오더래요. 네. 그래서 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 바쁜 일 있던 것 같던데 뭐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이래서 일도 잘 해결됐어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았더니 똘비야 나야 이 얘기를 하더니 영인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카톡 치기가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치 뭐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 위험하지 이렇게 답을 하는데, 영희도 차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위축감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 영희가 똘비야 혹시 영화 좋아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영화? 영화 좋아하지? 답을 했더니 영희가 그럼 이번 주말에 뭐해? 영화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영화 보자,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토요일 뭐 11시에 보자, 어디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날이 돼서 똘비가 약속 장소로 한 20분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남았을 때 영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네. 받았더니 똘비야 어디야? 이렇게 묻길래 나 지금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희가 나 지금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이러더니 끊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영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영희한테 영희야 여기 이렇게 하려던 순간에 영희 뒤에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때 그 준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 데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놀자는 거였나? 약간 좌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해 있는데 준성이가 들어오더니 똘비한테 되게 좀 친한 척을 하면서 야씨 너 왜 그때 먼저 갔어? 뒤질래? 막 이러면서 좀 친한 척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준성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영희랑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한 척을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죠. 사실 기분도 안 좋은데 준성이 때문에. 그렇게 셋이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영희가 야 우리 영화 1시간 남았는데 점심 먹고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밥집을 갔대요.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준성이가 똘비한테 근데 뭐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지금 그냥 아버지 따라서 현장 몇 개 그냥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가 안 돼? 이렇게 물었더니 나 지금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 좀 벅차가지고 너 괜찮으면 좀 같이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영희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네. 준성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개인 렌트카 이걸 하고 있는데 돈은 꽤 돼. 너가 생각 있으면 같이 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얼마나 버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첫 달에는 한 6, 700 정도 벌었지? 이러더래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핸드폰 은행 어플 있잖아요. 들어온 거 돈. 거기서 돈 들어온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매달 적을 땐 600, 많으면 정말 1000이 넘는 그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너 월급으로 받고 있는 거야? 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영희가 오는 걸 보고 야 이따가 영희 가면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더 놀다가 영희가 집에 가고 준성이랑 똘비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똘비가 준성이한테 물어본 거죠. 야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개인 렌트카가 이게 불법이야. 그렇지. 불법인데 사실 뭐 걸려봤자 벌금이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고 그거 받고 돈 이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불법인데 해도 되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준성이가 그냥 갖다 주고 반납 받아오고 이 일만 하면은 돈 이렇게 못 받는데 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직접 말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어차피 이따가 반납 하나 받으러 갈 게 있는데 그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시간이 됐나 봐요. 준성이가 야 가자 하더니 준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한 곳은 어떤 그 큰 공원의 주차장이었는데 거기로 갔더니 벤틀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벤틀리 차량이 한 대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건가 하고 갔는데 차를 세우고 준성이하고 똘비하고 같이 내려서 그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벤틀리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열쇠를 준성이한테 건네주면서 잘 이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밀린 사람이 본인보다 어려 보이더래요. 한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어려 보였대요. 저런 사람들이 벤틀리를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성이가 차는 뭐 이상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조수석 쪽으로 쓱 들어가더니 휀다 있잖아요. 휀다하고 그 문 쪽을 뭔가로 쓱 긁더래요. 그러니까 기스가 싹 나죠. 그러더니 멀리 좀 가고 있는 그 고객을 불러 세운 거예요, 준성이가. 저기 고객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고객이 온 거죠. 여기 기스가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스 없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당황을 한 거죠, 고객도. 준성이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진짜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더래요. 당연히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근데 준성이가 지금 계약 사항도 있고 이거 개인 렌트라서 보험도 안 돼요. 이거 수리비 못 주시면은 저희는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겁박 아닌 겁박을 좀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일 센터에 넣을 건데 청구서 나오면은 전달 주겠다. 그 돈만 좀 할부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일단은 청구서 보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가 똘비한테 자기 차 키를 주고 본인은 그 벤틀리를 타고 주소 어디를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갔더니 작은 사고가 하나 있는 공터였는데 거기 딱 갔더니 고급 차량들이 한 10대 이렇게 막 있더래요. 롤스로이스니 뭐 에스턴 마틴이니 이런 어이구야. 고급 차들이 이렇게 예. 싹 있는데 거기 벤틀리 자리에 주차를 하더니 내려서 똘비가 물은 거죠. 야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물었더니 야 내가 미쳤다고 진짜 긁었겠냐? 하더니 주머니에서 뭐 스프레이 같은 거 하나 꺼내더니 그 스크래치를 냈던데 칙칙 뿌리더래요.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싹 미는데 그 스크래치가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친 거죠. 네. 진짜 스크래치를 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더니 내가 미쳤다고 진짜 그러겠냐고. 그러더니 노트북을 꺼내서 자 한번 보자 벤틀리가 어딨더라 하면서 뭔가를 막 트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셋업에서 나오는 견적서 있잖아요. 그거더래요. 그래서 견적 내용이랑 이런 걸 수정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펜다랑 문짝이면은 얼마 정도 넣으면 되나 하더니 한 몇백만 원 이렇게 가볍게 넣고 그거를 고객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당장 보낸 건 아니고 이걸 보낼 거다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물으니까 당연히 사기지. 근데 이렇게 해야 나처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성이가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어때? 할래 말래? 이게 혼자 하려면은 차도 갖고 가면 안 되고 제약이 많아서 같이 하려는 건데 같이 할래 말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아 돈을 생각하면 또 하고 싶고 불법이라기에는 좀 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이제 준성이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좀 배운 거예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실제로 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독일 명차죠. 비자 차량을 뽑고 그렇게 펑펑 쓰면서 다닌 거예요. 돈을. 그런 시기에 제 친구하고 똘비는 손절을 해서 그 똘비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똘비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3개월 정도 똘비가 돈 잘 벌고 막 하다가 의문도 모르고 잘린 거예요. 차고에 갔더니 차는 한 대도 없고 준성이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렸다고 표현하긴 좀 뭐한데 그냥 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차를 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지금 비싼 차를 질러놨는데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영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희가 똘비야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고 주고받다가 똘비가 본인 사정을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준성이랑 일하다가 갑자기 준성이가 좀 사라져가지고 막막하다. 차 이거 돈도 내야 되고 하는데 네.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영희가 너 할 거 없으면은 내 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묻더래요.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물류 좀 옮겨주는 일인데 뭐 일주일에 한 2-3건인데 페이는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배송이라고? 그러니까 멀진 않고 해봐야 수도권에서 도는데 한 번 운전하면 2시간 내로 왕복된다. 페이는 최소 50 이러더래요. 한 번에. 근데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있을 거야. 똘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씩 일주일에 2번만 다녀도 한 달에 400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영희가 말한 대로 나갔대요. 거기는 좀 외진 공터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스타렉스 승합차 가는 데 있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조수석에 영희가 타 있고 똘비가 운전석에 탄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있지 박스 보이지? 해서 뒤를 보니까 박스가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창고에 옮겨주면 되는 건데 주소는 여기 하면서 포스트잇을 한 장 주더래요. 주소를 봤더니 이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갖다 주면 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설명해 주려고 나온 거고 다음부터 카톡으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배송 마치면은 돈은 들어갈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희는 간 거예요. 똘비가 이거만 갖다 주면 돈이 된다니까 첫날 배송을 하고 영희한테 전화를 해서 배송 마쳤는데 차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원래 있던 데 갖다 놓고 차키는 그냥 차 안에 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공터에 차를 갖다 놓고 똘비 본인은 퇴근을 한 거죠. 아침 시간이 좀 다가오는 새벽이었는데 아침 시간, 점심시간 좀 지나고 계좌로 정말 돈이 들어온 거예요. 5-6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예.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도 생각보다 많더래요. 일주일에 2-3번이라고 했는데 3-4번일 때도 있고 뭐 한 주는 평일 내내 다닌 적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괜찮게 꽤 벌려서 이것만 계속해도 되겠다 하다가 2달 정도 했을 때 문득 그 박스가 뭔지 궁금하더래요. 그냥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가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전자담배 있잖아요.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많이. 그래서 뭐 불법적인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더 일을 하고 영희한테 연락을 받고 어느 날 다를 것 없이 그 공터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포스트잇에 원래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 끝나고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이제 또 뭔 일 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배송은 해야 되니까 그 주소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가서 창고였는데 창고 문이 쓱 열려 있더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안에 넣어놔야 되나? 박스를 들고 창고 안쪽으로 가려는데 그 창고 안에서 한 2-3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으로 넣으면 되나요? 물었더니 똘비씨 맞으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맞는데 왜요? 물었더니 지금 똘비씨 만유 유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헐. 그 나온 2-3명이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는데 똘비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분명히 전자담배 카트리지고 나는 마약을 운송한 적이 없는데 이 상태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네.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알고 보니 여태까지 그 배송을 했던 전자담배는 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그런 카트리지였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고 배송을 막 다니고 있다가 마지막 배송이라고 한 게 영희가 아무래도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희랑 준성이 얘기를 했대요, 경찰한테. 나는 여태까지 준성이랑 영희의 얘기를 듣고 이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몰랐다. 근데 그 경찰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영희랑 준성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귀신처럼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억울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모든 혐의를 덤탱이 써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예. 그 얘기를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네. 교도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근데 나중에 대학 동기들 중에 한 명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개인 렌트만 한 건 아니었고 준성이가 사실 그 일을 몇 달 하면서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총판인지 뭐 실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같이 병행을 했고 완전 그냥 불법에 그냥 찌들었네. 네, 그거를 똘비도 도와서 했고 심지어는 그 이든 카트리지 있잖아요. 네. 그 전자담배도 똘비나 준성이나 둘 다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똘비는 그냥 이 얘기를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얘 했어.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던 거죠, 똘비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업자득이고. 네, 자업자득이고 준성이가 이 모든 걸 다 주도해서 한 일이었고 사실 준성이랑 영희는 사귀는 사이였는데 영희는 준성이를 좀 도와서 똘비를 깨어냈던 거고 네.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준성이가 좀 위험해졌을 때 덤탱이를 씌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게 똘비가 된 건데 그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준성이를 보면서 좀 배아파했던 모습을 보고 쟤를 타겟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똘비를 타겟으로 삼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사실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라서 뭔가 지금 진수바리님께서 전달을 해주신 내용 자체는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애초에 쟤를 타겟으로 해서 제 인생을 무너뜨려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불법적인 거지만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업자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내 주변에서 그런다면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똘비라는 친구를 알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쪽으로 빠진다고 생각은 못 해봤고 네. 친구가 허세 그리고 뭐 열등감 이런 거만 좀 넘쳤지 이게 좀 불법적인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친구거든요, 사실. 예.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잠시 잠깐 그 판단을 잘못했을 때 네. 사람이 진짜 어떤 식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네. 진수바리님께서 또 잔잔하게 섬뜩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에이 저거는 뭐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이라도 정말 계획해서 다가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다 보이는 거지, 만약에 진짜 좀 친했던 애다, 아니면 뭐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로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리,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장 소장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10몇 년 전쯤, 2010년 초반대쯤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시기에 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똘비라는 분이 계셨는데, 중기 업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장비 있잖아요. 그거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배차를 뭐 꽂아주고 아니면 자기가 일을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사무실을 말하는 건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프리랜서 기사분들 배차 다 나가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서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의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살, 20살 이내로 좀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셨는데, 개인 사유지인데 건물을 하나 철거하려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여기가 똘비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닌데 굳이 이쪽으로 전화를 왜 했을까 하는데, 그건 뭐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작업이 최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잡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면 큰 돈이 되잖아요. 쉬는 날 없이. 그래서 거리가 좀 있음에도, 원래 거리가 있으면은 뭐 경비니 뭐니 하면서 돈이 다 빠져가지고 멀리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작업이 좀 긴 작업이고 하니까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날 먼저 가가지고 모텔 방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폐건물을 한번 둘러보러 간 거예요. 그 건물이 돌벽으로 외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3층짜리 이제 폐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한 거죠. 포크레인을 몰고 갔는데 땅 주인이 어떤 한 분하고 나와서 그 건물을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늘 작업하러 왔다 이야기하니까, 똘비가 이 건물 오늘 철거할 건데 지금 뭐 여기 부산스러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겠다 이러더니, 원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던 분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근데 뭔가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땅 주인 말고 다른 분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더래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땅 주인이 이제 작업 시작하면 된다. 네. 똘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똘비가 근데 이거 저 혼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다른 장비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 주인이 앞에 포크레인을 한 3-4대 정도를 불렀는데 3대 다 이상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다 뭐 시동도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일단 장비 수배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오늘 혼자 좀 작업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혼자 못할 건 없으니까 네. 어차피 2-3주 작업이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땅 주인은 뭐 자기 일 좀 보고 온다면서 자리를 비운 거예요. 똘비가 그 장소에 혼자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건물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붐 이라고 하죠. 포크레인 팔. 그렇게 갑자기 휙 돌질 않아. 어디 부분은 뿌레카라고 하는데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부실 때 쓰는 장비예요. 포크레인 팔에 다는 그걸로 탈탈탈탈 때리는 건데, 아무리 때려도 기스도 안 나더래요. 거기에 그 콘크리트에. 짜증이 나가지고 똘비가 직접 건물 내부를 들어간 거예요. 막 둘러봤는데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왜 그러나 하면서 작업을 어쨌든 계속 하기는 했는데,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그날은 끝이 났대요. 그 다음날 둘째 날 나왔는데 그냥 인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3-4분 정도 나와서 그냥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래요.
폐 가구나 뭐 이런 거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땅 주인이 어디부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건물 철거를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났더니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인부 중에 한 명이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저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있다가 손가락을 찧은 거예요. 또 한 명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계속 이런 작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불안하더래요. 똘비도.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3층 천장을 먼저 까야 되는데 까다가 안 돼가지고 기둥을 때리기로 했대요. 똘비가 기둥을 뿌레카로 막 때리고 있는데 그 옥상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는데 잘 안 네? 보이더래요. 그 앞에 창문이 좀 지저분해서. 근데 포크레인이 앞 창문을 열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앞 창문을 열었대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똘비 얼굴로 팍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탁 까진 거예요. 그래서 좀만 잘못 맞았으면 눈이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으악 하면서 포크레인 안으로 들어와서 막 감싸고 있는데 피가 나더래요.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대충 지혈하고 밴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그날도 지지부진하게 그날도 작업을 마무리했대요. 네. 셋째 날 작업 나가기가 싫더래요. 거기 현장을 이틀 연속 지금 작업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설렁설렁 나갔대요. 평소엔 좀 일찍 나갔는데 시간 맞춰서 나간 거죠.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현장에. 원래 땅 주인이나 감리나 누가 있어야 지시를 하고 그 일을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포크레인 앉아서 기다렸대요. 가만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땅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시간이 쭉 간 거예요. 혼자 남아서. 그러다가 점심시간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점심시간에 그냥 퇴근을 한 거예요. 숙소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땅 주인한테 한 3, 4시쯤에 연락이 왔대요. 미안하다. 오늘 당집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여기 땅 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일 무당분하고 같이 갈 거다. 그러니까 내일 좀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겠다 일단은 얘기를 하고 다음날 넷째 날이죠. 작업을 하러 포크레인 몰고 갔는데 그 땅 주인하고 웬 무복을 입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무당인가? 하고 천천히 가가지고 옆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쳐죽일 육실할 새끼 악마 새끼를 불러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쳤더니 무당이 똘비를 쓱 보더래요. 포크레인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작업 며칠째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이고 용케 살아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긴가 하는데 무당이 그 땅 주인을 보더니 이거 내가 할 순 있는데 자신 없고 이거 반반이라고 나의 목숨 걸기 싫으니까 이거 그냥 땅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땅 주인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데 무당은 돌아가고 똘비한테 와가지고 일단 여기 4일치 정산해 줄 테니까 한 1, 2주 정도 내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여기 현장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작업 진행하게. 네. 그래서 1, 2주 정도만 있다 연락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을 해줬대요. 현금으로. 그래서 똘비는 그래 뭐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1,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그 땅 주인이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잘 안 됐나 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땅 주인한테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한 여자가 받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그 땅 주인 전처라는 거예요. 네. 전처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전화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이 사람 죽어서 지금 상치려고 있으니까 오실 거면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받았대요. 똘비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멍해진 거죠. 며칠 전까지 얼굴 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게 근데 내가 장례식장을 가는 게 맞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또 며칠 전에 같이 동거래도 하고 얼굴도 본 사람인데 그래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똘비가. 근데 장례식장 들어가면은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땅 주인 방으로 향하는데 네.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사진 같은 게 하나 있고 상주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 영정 사진을 봤는데 어디서 본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누구지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넷째 날 자기한테 물어봤던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이더래요. 네. 영정 사진이. 그래서 이 사람도 잘못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방이 달라요 또. 그래서 같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희한한 일이 있네 하고는 땅 주인 그 상으로 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조문 드리고 전초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별로 슬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뭐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전처한테 땅 주인 이야기를 좀 듣게 된 거예요. 이혼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고 슬아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혼자 연 끊고 외국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근데 이혼은 했는데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전처가 땅 주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땅 주인의 시점인데 땅 주인은 어려서부터 좀 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예. 쭉 돈이 좀 많았대요. 그냥 갑부까지는 아니지만 넉넉한 형편이었는데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쉬고 있는데 별장 같은 게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해가지고 땅을 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다가 괜찮은 땅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웬 3층짜리 폐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건축사무소에 맡겨서 청에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지났고 철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르는 크레인마다 죄다 고장이 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불렀던 사람은 포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리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졌대요. 포크레인이. 그래가지고 장비도 작살나고 예. 사람도 좀 많이 다쳤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똘비한테 의뢰를 한 건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좀 소문이 나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 오더래요. 기사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다가 그나마 좀 가까운 지역에 있던 똘비를 알게 된 거고 의뢰를 한 건데 좀 찜찜한 감이 있어가지고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당을 같이 부른 거예요. 똘비가 오는 첫날. 근데 좀 처음에 누구랑 막 다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당이었는데 여기 절대 밀면 안 된다. 경고하는데 그냥 둬라. 제발 그냥 둬라. 큰 사고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투더니 땅 주인은 그냥 철거를 강행한 거죠. 이 무당을 보내고. 둘째 날에 인부들이 좀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당집에 찾아가느라고 현장을 못 갔고 무당한테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여기 현장을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넷째 날 무당이 같이 나온 거죠. 현장으로. 근데 무당이 현장을 딱 보자마자 누가 악마를 불러놨다고 이건 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거기서 똘비한테 4일치 포크레인비 정산해주고 땅 주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근처 상점이나 민가들을 좀 돌면서 어르신분들한테 좀 저 건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좀 물어보고 다녔대요. 근데 웃긴 게 진짜 돈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하루 만에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이 뭐냐면은 이 건물이 7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서 사람 한 명이 죽었대요. 사고로. 근데 그 이후로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폐건물로 이제 좀 남은 상태였는데 90년대 초반쯤에 예전이죠. 이 건물에 악마 숭배자라는 집단이 악마를 섬기던 곳이래요. 여기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악마 숭배자들이 건물에서 재물을 바친다고 노숙인 한 명을 납치해다가 어떻게 해한 거예요. 거기서. 그 뒤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그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된 곳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땅 주인이 전처한테 해준 말이래요. 여기까지가. 예. 근데 이 얘기를 해준 다음날 그 건물에서 무당이랑 같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건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거기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셨던 분이 현장에 공구를 하나 놓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 인부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땅 주인은 배에 칼을 맞았고 어이구야. 그래서 과다출혈로 그렇게 됐고 무당은 뒷머리가 찢었대요. 두개골이라고 하죠. 그게 찢었대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쓰러져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궁금한 거는 그 두 사람이 그 건물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게 왜 어떻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처도 모르고 똘비도 모르고 그 인부도 모르고. 근데 그 이유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더 듣지는 못했는데 사람이 추측이란 걸 해보잖아요. 네. 아마 추측하기로는 땅 주인이 가능은 한데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무당한테 내가 돈을 좀 많이 주겠다 해서 꼬셔가지고 안에서 뭔가 이제 의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의식을 하다가 역으로 맞은 거죠. 악마한테. 아니면은 그 노숙인이 악귀가 됐다든지 해서 그 역으로 맞아서 홀려가지고 뭐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경찰 입장은 아니고 그 뒤로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은 거는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은 나는데 지금은 여기가 철거를 했대요 완전히. 네. 근데 이쪽 마을이라고 해야겠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 터가 좀
굉장히 유명하대요. 오, 그래요? 악마 나온다고. 예. 거기 있으면 악마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귀신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죠? 악마한테 홀려가지고 죽은 것까진 아니지만 잘못된 사람이 몇 명 있대요. 네. 그곳에서. 아직도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야, 이거 좀 악마가 유명한- 홀리는 땅이네. 네, 악마터라고 좀 유명하다고 해요. 그 땅이. 예. 뭐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현장 소장님께 이야기 들은 대로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근데 진수바리님 이야기도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이거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직업괴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왜냐면 그 직업에서 겪은 일들이니까. 네, 와, 진수바리님 오늘 이거 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돼? 악마가 홀리는 땅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아까 뭐 악마의 터? 악마터? 야, 악마터, 뭐 제목 악마의 여러 터? 개 나오네. 아, 그 야무지게 잘 지어봐서 또 이야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수바리님 보내기가 아쉽네. 다음에 뵈긴 뵐 거지만 보내기가 아쉬워가지고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 음색이 워낙 좋으시니까 또 여심을 사로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정말 과찬입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훔치지 말라고 했건만 왜 이렇게 여심을 훔치세요? 알겠습니다. 훔치신 건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수바리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마가 홀리는 땅, 터, 악마터 이런 거 자체가 섬뜩하네. 거기서는 막 귀신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악마가 홀리고 악마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수바리님에게 여심을 뺏기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거를 방송에서 촬영하신 적이 있나요? 뭐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방송은 많이 나가죠. 낭년특집 예. 대체적으로 거의 다 산에서 많이 나가요. 근데 네. 오늘 애들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제 산악 구조원들의 일상 막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낭년특집 스텝이다 보니까 좀 그런 괴담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 분들한테. 예. 기사부터 시작해서 산악 구조원들 뭐 각종 직업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괴담 같은 거 있나 이런 거를 종종 그냥 개인 인터뷰를 해요. 예. 이제 그때 들었던 것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도대체 산에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열심히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고, 뭐 산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도대체 또 분명히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일들과 형체를 봤겠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갈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남양 특집을 촬영을 하면서 겪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갔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산악 구조원들에 관련된 다큐를 찍으러 가서 되게 많은 산들을 갔어요. 예. 되게 많은 산에 가서 산악 구조원들을 만나서 이제 혹시 저녁에 조용히 이제 물어봤죠. 제가 혹시 여기서 겪는 괴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금기시해야 되는 행동들. 있지, 예. 네, 그런 걸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산악구조원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은 산악구조원에 관련된 건 사람이 좀 무서운 경우 그리고 이제 귀신이 좀 무서운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 예. 먼저 이제 사람이 무서운 경우를 말씀해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 막 훈련하는 영상 찍고 막 구조하는 영상 이런 거 막 찍고 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제가 가볍게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예. 물어봤는데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에 귀신이 많지 않냐, 뭐 귀신 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밤에 산을 올라가면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다고. 예. 그래서 아니 뭐 무섭겠죠. 갑자기 이제 산 올라가다가 후레쉬 딱 비쳤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예. 거 생각했죠. 네, 그냥 뭐 잘 안 보이게 후레쉬 안 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후레쉬 안 켜는 거는 생각보다 많대요. 예. 야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후레쉬를 안 켜시는 분 많은데 그분들 얘기는 이제 후레쉬를 켜면 후레쉬 킨 곳만 보이니까 달빛이나 별빛이 좀 있는 곳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레쉬를 안 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히려 무서운 경우가
한 명일 때는 상관없는데 3명 이상의 그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안 켰을 경우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대요. 오, 예. 그 원래 혼자서 오시는 분들 혼자나 이제 둘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후레쉬를 안 켜시는데 3명 이상으로 등산을 오면 대부분 전문 등산객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를 총 동원해서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후레쉬를 켜고 움직인대요. 예.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밤에 그것도 완전 야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에 올라갔는데 3명 이상의 인원이 불을 끄고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범죄와 연관이 돼 있대요. 아. 야밤에 올라와가지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봤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후레쉬를 항상 켜고 움직이세요. 근데 막 켜고 움직이시는데 앞에 이게 뭐가 푸시럭푸시럭 거리더래요. 등산로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서.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산짐승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산악구조원들 같은 경우에 산짐승이 등산로 근처에서 나오면은 위치를 기록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해야 된대요. 예.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후레쉬를 딱 비췄는데 사람 4명이서 땅을 파고 있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무조건 2분 이상씩 같이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그중 한 분이 야 당신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이제 후레쉬를 딱 비치니까 갑자기 차비랑 그런 곡괭이를 다 던져놓고 막 도망을 치더래요. 예.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있던 곳을 갔더니만 사람이 묶인 채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실제예요, 이것도? 네, 그분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실제로 보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예. 사람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망설이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분을 다 묶인 걸 풀어주고 경찰서로 인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일 말고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후레쉬를 안 킨 3명 이상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뭐 위쪽에서 이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쳐도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서 도망쳐서 내려오거나 예, 예.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였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서. 와, 진짜 산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밤에 되면. 아무래도 외진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그쵸, 외진 예. 곳이고 밤 되면 애초에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뿐더러 예. 등산로를 벗어나진 않으시니까 등산로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건들도 많이 보신대요, 혹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막, 이 산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하는 산. 그러니까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는데 그런 산들이 막 흔치 않지 않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 예. 아래쪽에 심부름 센터가 많은 곳들은 대체적으로 그럴 거래요. 심부름 센터가 많은 지역이 있대요, 따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 뭐 이제 한창 이제 등산 동호회 같은 데서 불륜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 센터 쪽에서 이제 산 아래쪽에서 막 차려갖고 그런 거를 찾아주는 그런 심부름 센터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오,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심부름 센터 애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돈 받고 못할 다 하는 애들이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할 때 가장 편한 곳이 산이지 않겠냐고. 그쵸, 사람도 없고.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이제 산 아래 이제 심부름 센터가 좀 많은 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새로운 정보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영가에 대한 존재를 믿고 그런 거에 좀 금기시하니까 심부름 센터가 많은 지역의 산에는 귀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후에 이것도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다큐를 찍고 남양 특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무당형님이랑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네, 무당형님 말씀으로는 뭐 산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어쨌든 영가들이 많고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엔 확실히 심부름센터가 아래쪽에 있는 산들에 좀 원한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서운 이런 일들 말고 이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이거는 금기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말씀을 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도 일본 촬영 갔을 때 얘기했다시피 여우한테 홀렸다 그러잖아요. 예. 산악구조원 분들이 그거를 되게 많이 겪으신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하는 모습을 찍었잖아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진짜 산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훈련을 하세요. 예. 어떤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 산의 모든 그 경로를 외우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산을 탈 때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해집고 다녔는데도. 네, 그분들 막 진짜 거의 매일같이 산을 헤집고 다니세요.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한테 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여우에 홀리면은 뭐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면 움직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법을 듣거든요. 예. 산악구조원 분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들이 산에서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수색을 하라고 배운대요. 수색을 하라.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색을 하면은 이제 실족을 하셔서 다치신 분이나 아니면은 길을 헤매고 계신 분을 무조건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그 의미는 거기서 길을 잃게 하는 의미는 이 사람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본인들 생각은 그 같이 얼떨결에 꼬인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다치신 분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주변을 지나가니까 같이 걸려든 게 된 거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무섭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괴롭히고 네. 있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났어?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얼떨결에 같이 이제 엮어진 거죠. 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찾게 되면은 못 내려온대요. 예. 바로.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산에서 실족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급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네, 근데 바로 내려오질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을 구출해서 내려오면 계속 헛것이 보인대요. 오, 예. 어떤 거죠? 꼭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듯이 막 앞에 갑자기 누가 딱 서가지고 자기가 내려가는 길목에 누가 딱 서 있다거나 예. 아니면 나무 위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서 보면은 사람 시체 환영을 본다던가 예.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준대요. 와, 무섭다.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계곡을 찾아간대요. 예. 그래서 계곡을 찾아가서 계곡 물 따라서 내려가면은 내려가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위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 전해 들었던 얘기는 여우 홀림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 물 흐름까지 잡는다고. 예, 예. 그러니까 물 따라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곡을 찾아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많이 보신대요. 산에서 예. 귀신들을.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근데 보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것도 같이 본대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밤에 이제 수색을 하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웬 여자가 자꾸 앞에서 한 200m 앞에서 자꾸 오라고 막 부르더래요. 오, 예. 근데 두 명이서 있는데 두 명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두 명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건 100% 사람은 아니고 귀신인데 저걸 쫓아가 마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른 코스로 이제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도 계속 앞에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봐 막 이러더래요. 예.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연가를 딱 쫓아갔더니만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진짜로 그분들 와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귀신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초반에 많이 그만둔대요, 그 일을. 그러니까 체력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그만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갖고 그분들은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자기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10만이래요, 그 산에. 오 약초꾼들 뭐 10만이. 네, 왜냐면은 10만이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보다 오히려 산을 더 잘한대요. 산에 타는 그렇죠. 방법이라던가, 네, 장소라던가. 그래갖고 그 10만이들한테 도움을 받는데 10만이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신기한 얘기가 어느 날 산을 갔는데 갑자기 뱀이 늘더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지역에 뱀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 그 지역에 뱀이 는다. 그러면 그 지역을 수색을 하면은 시체가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귀신들이 뭐 여러 귀신들이 보였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진짜 소름 돋는다 이런 목격담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것 중 좀 와 이거는 좀 무섭겠다 싶었던 괴담이 하나가 있긴 한데 어떤 산에 이제 산악 구조팀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차에 실제로 이제 그 촬영 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 말고 다른 감독님이 찍은 걸 제가 후에 찾아가서 들었거든요, 그 감독님한테. 근데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출동을 하는 영상을 찍는데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산 타는 걸 쫓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힘들죠. 예. 네, 심지어 산악구조원들 같은 게 원래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촬영일 때 위급 상황이 아니면 발을 맞춰줘요, 그분들이. 예. 근데 사건이 터졌다 보니까 이제 발을 맞춰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빨리 장소를 도착해서 그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스태프들이 어거지로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길을 잃었대요. 놓쳐갖고 그분을. 근데 야간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어갖고 이제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에 GPS 통피싱 장비나 그런 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길을 잃게 되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GPS 신호를 보고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분이 가만히 그냥 서 있었대요. 예.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가 조금 큰 산이거든요. 예. 큰 산이니까 정말 인적이 드물대요. 산 중간 정도만 올라가도 사람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산이었대요. 예. 근데 막 계속 바시락 거리는 소리, 그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저 멀리서부터. 그래갖고 그분 생각은 나를 구하러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대요. 그 낙엽 소리가 어떻게 가나. 예. 막 낙엽 소리가 막 나는데 점점 막 가까워지는데 소리가 자기 옆을 싹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굳은 거죠. 소름 돋아. 예. 그래 굳어갖고 이렇게 망했다, 귀신 나왔나 보다. 막 그분은 낭양특집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사람이 패닉이 와가지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대요. 막 도망을 친 이유가 낙엽 소리가 자꾸 자기 주변을 막 맴돌더래요. 그래서 막 맴도니까 그 허둥지둥 막 그 지역을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낙엽 소리가 옆에서 막 들리더래요. 쫓아오는 소리로. 예. 그러다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내려오는 산악구조원이랑 만났대요. 예. 그래서 만나갖고 살려달라고 막 귀신이나 쫓아온다고 하면서 막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 차에 산악구조원들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대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멍하니 그냥 가만히 그분들 말에 따라서 이제 안내받아서 내려가고 나서 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산악구조원들이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사건이 벌어진 그런 흔적조차 없대요. 와, 예.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실족을 하거나 그러면은 암만산이라도 자기들 눈에는 저기서 떨어졌겠거니 하면서 그런 미묘한 흔적들이 보인대요. 짬이 차면 탈수록. 근데 분명히 그 산악구조 거기를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고 자기가 거기 있고 누가 떨어졌고 그리고 전화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떨어진 사람이 끙끙대는 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막 들렸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크겠다 한 다음에 빠르게 출동을 했던 건데, 그 장소 도착을 해가지고 그 근방을 다 수색을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던 거래요. 예. 흔적조차, 심지어 사람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던 거래요. 그래갖고 뭐 죽었나 보다, 뭐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뭐 알아서 내려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차에 이제 스텝을 만나서 내려온 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고참 있잖아요. 최고참. 예. 최고참이 조용히 도착하니까 넌지시 그러더래요. 야, 이 장소, 그러니까 그분은 포인트별로 이렇게 나눠놓는데, 야, 그 포인트에서 전화 온 거지. 이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한숨 푹 쉬면서, 야, 걔네들은 또 전화하네. 야, 그거 전화 10년째라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10몇 년 전쯤에 그곳에서 이제 조금 험한 사건이 있던 거예요. 여자 둘과 남자 둘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 이제 등산로 외곽 지역을 나간 거죠. 예. 등산로 외곽 지역 나가서 탐방을 하다가 여자 한 명이 실족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제 그 10년 전이어도 사실 휴대폰이라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을 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휴대폰이 잘 안 터졌나 봐요. 예. 여자가 실족이 된 상태에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내려오려다가 길을 잃고 4명이 전부 다 이제 실종이 됐다가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한 3주에 한 번씩 그 포인트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계속 살려달라는 전화가. 네, 빨리 와서 얘 좀 구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거길 가면은 그 근처 근방에는 아무도 없대요. 큰 적도 없고. 소름 돋아.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이 이제 그랑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거기 있는 감독도 그렇고. 예. 그래갖고 그 고참분한테 이제 막 좀 캐물었대요.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인 것 같냐, 그 사건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텝이 있던 그 장소가 시체가 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스텝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근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악구조원 분들의 또 금기가 있나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 그분들은 되게 미신이 많으세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신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들었던 가장 이상한 금기는 산을 입구라고 이렇게 딱 쳐놓는 그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왼발로 통과하지 말라는 금기가 있어요. 그건 왜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 왜 그러냐고, 왜 급하면은 왼발 오른발 신경 안 쓰고 막 나가지 않냐고. 근데 왼발로 산을 타기 시작하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네, 그런 금기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사고가 나셔갖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돌아가신 분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5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데요, 일부러.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나중에 무당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 산악구조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시체를 발견했을 때 5분간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그 시체가 죽고 나서 떠돌고 있을 거라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시체로 딱 돌아왔는데, 그 시체가 없어지면은 그 시체는, 그 영가는 산을 계속 떠돌게 되는 거라고. 근데 5분간 가만히 서 있으면 자기 시체 주변에 사람이 온 걸 영가가 느낀대요. 예. 그러니까 한번 와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거 다시 알고 그 산악 구조원들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진짜. 네, 그래갖고 그분들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 5분간 가만히 일단 대기한 다음에 5분 후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시체 수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럼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네, 많죠. 그분들 말했죠. 미신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제 안 좋으신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산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있는 미신 중 하나가 일단 비슷해요. 5분간 가만히 서 있는 건 맞대요. 예. 5분간 가만히 쓴 다음에
그분 주변을 한 10바퀴고 20바퀴고 이렇게 한 번 뺑뺑 돈대요. 와, 예. 뺑뺑 돌고 나서 시체를 수습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산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목을 매달고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니까 그 끈을 이제 다 풀어서 내려드리고 나서 시체를 수습해서 내려간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무당한테 들어보니까 예. 대부분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묶인대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업어서 내려올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삥삥 돌면서 나한테 와라라는 의식 같은 걸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업어서 내려오면 산 아래로 내려오면 대체적으로 아 내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적으로 내려가가지고 천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그냥 모르면 그냥 바로 이제 시체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와,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 바퀴 돌고 그렇게 하시겠네. 가리킨대요. 신입들이 오면은 예, 항상 예.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걔네 그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고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이 항상 그거를 유도해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 중에서 귀신을 되게 자주 보게 되는 미신이 있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도 이제 순찰을 계속 도르시잖아요, 산을. 이게 밤에 순찰을 돌면은, 그러니까 흔히 군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밤에 한 곳에 가만히 응시하지 말라고 헛것 본다고. 예. 그런 말, 아마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비슷한 게 있는데, 등산로 길을 따라 걷다가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절대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래요. 어떤 소리든. 아니, 어떤 소리든 간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지 말려고 하래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잖아요. 동물인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포인트 보고를 해야 된다고. 아,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면은 귀신이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이상한 게 있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람 발소리 아니면 동물 발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말로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감이 있대요. 예. 리듬감이 얼추 있고 그리고 낙엽이 쓸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눌리는 소리가 같이 난대요. 오, 예. 근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귀신이 있는 경우 그 소리는 대체적으로 낙엽이 쓸리는 소리만 난대요. 싹 하면서. 오. 아니,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오 하냐면, 우리 그 펜션 영상 찍으러 갔을 때, 그때 폐건물 찍으러 네. 갔잖아요. 그쵸. 그때 낙엽 소리, 그 쓸리는 소리 미친 듯이 났잖아요, 거기서. 예, 그런 근데 소리인 거죠? 예, 그런 소리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바람 소리랑은 또 다르대요.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엔 낙엽이 이렇게 위로 한번 쳐서 올라와서 툭툭툭툭 거리는 소리가 같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뭐 산에 계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분들 말은 귀신이 소리를 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쓸리는 소리만 계속 난대요. 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소리 나는 곳을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공감이 가네요, 진짜. 제가 들어봤던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미신이 뭐냐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산에서 불을 이용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안 되죠, 예. 좀 깊은 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에 추워갖고 이제 스토브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피시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만약에 발견을 했을 때 항상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불을 펴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뭐 물을 마시든 뭐 밥을 먹든 그러고 있으면 옆에 예. 한 두세 명이 더 앉아요. 멀리서 보면. 와, 예. 혼잔데, 그분 혼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산에 계신 영가분들은 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일 텐데 그분은 얼마나 추웠겠냐고. 그러니까 불 피면은 다가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산에서 불을 안 핀대요. 불법인 거 와. 보고 신경 안 쓰. 예.
근데 이 얘기를 실제로 언제 겪었냐면 예전에 캠핑장 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당형이랑. 네, 네. 근데 그분이 캠프파이어를 피면은 불새로 온대요. 그럼 저희도 그 펜션에서 불 피웠을 때 많이 왔겠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산에서 이제 동사나 그런 식으로 저체온적으로 돌아가신 영가분들이 본능적으로 따뜻한 걸 찾아다닌대요. 무당형님 말은. 예, 예. 그래서 그런 저체온증이나 그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불이 아니더라도 좀 따뜻한 사람한테도 많이 붙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산악구조원들 말로는 그렇게 스토브를 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들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 두세 명은 뭐 그냥 귀엽다 싶을 정도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사방에 이렇게 사람이 보였던 적도 한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산에서 원래 불을 피우는 거는 불법이긴 하지만 함부로 못 키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보이면은 일단은 가만히 지켜본대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멀리서 이제 그 사이렌 같은 걸 킨대요. 예. 그럼 그분이 깜짝 놀라고 어쨌든 불법인 걸 알잖아요. 그분들. 그치, 왜냐면 예. 산불 위험이기 때문에 벌금이 안 나니까 재빨리 불을 끈대요. 예. 그럼 그거를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은 아무도 안 계신대요. 그런 영가 모습을 하신 분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름 돋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그 산에 이제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근데 산에 있는 계곡들이 사실 되게 얕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깊게 와봐야 무릎 조금 아래쪽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산에 있는 계곡. 네, 근데 맞아요. 그분들 말로는 그 계곡에서 익사 사고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그렇게 발목까지 오는 깊이여도. 네, 근데 예. 그분들은 이제 사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익사 사고가 나는 게 실족을 하고 나서 정신을 잃은 채로 계곡에다 얼굴을 받고 넘어져서 그 상태로 익사가 되는 경우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말은 되잖아요, 그 부분이. 왜냐면 떨어져서 내진탕이 와서 정신을 잃었는데 하필 엎어진 곳이 물이었고 그럼 익사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끔씩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계곡 쪽을 지나면은 예. 계곡에 얼굴을 받고 엎어져 있는 사람, 그런 영가의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니, 그분들은 거의 영환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저도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무다현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내가 예전에 이런 촬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산에는 각자 그 기가 있는데 그 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이 그런 게 좀 트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장소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그 장소에 파장이 맞아지는데 예. 영가들은 장소에 파장이 맞으니까 머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과 파장이 비슷한 그 사람들한테는 영안이 틀 수밖에 없다고. 단 그 산만 유일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스라님, 혹시 우리가 뭐 큰이들 뭐 계곡이나 뭐 산 놀러 가서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시래라는 걸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그냥 음식 같은 거 뒤로 던지면서 아무 말 없이 던지고 이제 이거 드시고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나요? 거기서 산악구조원 분들? 그러니까 그 고실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산뿐만 아니라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제 새참 같은 거 드실 때 던지시는 게 예. 그냥 근처에 계신 분들 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 잘 봐줘라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산에다 대놓고. 오. 오늘도 이제 우리들 막 그 사고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하는데 일종의 고실애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 그렇겠네요. 네. 거의 제가 촬영하는 동안도 어느 산을 가더라도 항상 매일 하더라고요. 그 행위. 오늘은 무사히 네, 뭐. 사고 없이. 네.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불교를 믿고 계신 분이든 간에 그냥 다 같이 그냥 간단하게 상 같은 거 차려놓고 그리고 그분들 항상 되게 똑같았던 게 자기들 아침이랑 똑같은 식사를 항상 대접을 하세요. 오. 뭐 조금이 아니라? 네,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정말 그 본인들 아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냥 1인분을 그대로 상 차림에 올려놓고 그런 걸 간단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산악구조원님들이 봤을 때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고란이나 뭐 노루 뭐 이런 거 보거나 네. 그런 경우도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런 건? 산악구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란이나 노루를 보게 되면요, 일단 노루나 고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해동물인 건 아시잖아요. 예, 농촌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사실 네네.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고란이나 노루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 고란이가 우리나라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라니는 멸종위기 동물 중 하나예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라니에 대한 무분별한 수렵을 금지시켜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발견됐을 경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산신이나 그렇게처럼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보고 대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슬슬 넘어와야죠. 이제 그쵸, 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고라니를 이제 산신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산 청소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나라에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역 자치구에서 그 산을 청소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을 좀 오랫동안 등산을 했던 베테랑들한테 그런 의뢰를 드린대요.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등산로 청소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등산로가 떨어져 있는 곳을 청소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오래 타시거나 아니면 전문 등산인들 중에서 이제 좀 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모집 공고를 한대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산에서 고라니를 보면은 항상 그렇대요. 고라니를 보면은 사고를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고라니 그게. 네, 뭐가 있으니까 계속 고라니 관련된 걸로 얘기 나오겠죠. 뭐 그쵸, 노루라던가 아니면 예. 초식동물 관련된 걸로는. 그래서 그분들은 두 가지 동물을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예. 고라니고 하나가 뱀. 뱀. 네, 이 두 종류를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라니가 나왔을 경우 본인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대요. 예.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고라니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유독 뱀이 자기를 쫓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호, 예. 원래 피하잖아요, 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만나 뵀을 때 이제 양쪽 다리가 안 계셨어요. 사고로 이제 등산 그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이제 양쪽 다리 아이고. 잃으신 분인데 예. 그분 말씀이 자기가 그날 이제 산을 올라가서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뱀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려요. 산에서는. 예. 낙엽이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싹 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산에 한 중간쯤부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뱀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자기가 딱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를 응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근데 그 아시잖아요. 뱀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쵸. 아까도 이야기 나왔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분들도 뱀을 안 죽인대. 그래서 그냥 대충 허이허이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근처까지 가면 뱀이 도망쳤다가 다시 또 다가오고 예. 막 그런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30분을 그 뱀이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안 되겠다 오늘은 내려가자라고 한 다음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뱀이 자기가 내려가는 길을 계속 막더래요. 오, 이상하다. 예.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그 뱀을 피해서 딱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뱀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예.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러고 나서 딱 발을 딱 딛는 순간 떨어졌는데 하필 그때 이제 다리가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그 상태로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후에 그 뱀이 자기를 노리고 계속 쫓아온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뱀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쵸. 왜냐면은 사실 그 뱀만 없었어도 정해진 코스로 내려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뱀 때문에 계속 피해 가다가 그런 코스로 진입을 하게 됐고 그런 코스에서 사고를 당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또 그런 사건 말고도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을 딱 올라갔는데 뱀 3마리가 이렇게 뱀 그 겨울 올 때쯤 되면 걔네들이 막 서로 막 엉켜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지들끼리 이제 막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막 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청소를 하기 이전에 시마니 겸 땅꾼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예. 근데 그분들 말씀이 이제 모든 겨울잠을 자는 모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직전이 가장 약효가 많대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 겨울잠을 자기의 몸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투척을 하다 보니까 예. 뱀이든 개구리든 간에 겨울잠을 자기 직전의 상태가 가장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뱀은 그 아시겠지만 잡으면 불법이에요. 맞아요. 땅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마침 겨울잠 자기도 전이고 그렇게 3마리가 뭉쳐 있으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그 뱀을 이제 잡아서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포대자루를 꺼내서 뱀을 이렇게 담고 뱀을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갑자기 발을 탁 물더래요, 뱀이. 예. 근데 사실 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면 안 물거든요, 쉽게. 예. 뱀 같은 경우에 무는 이유가 체온을 보고 나서 그 체온을 노리고 무는 건데 그 겨울쯤이었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다 보니까 사실 뱀이 물 일이 없는데 갑자기 뱀이 자기 발목 주고 딱 물더래요. 그것 때문에 예. 놀라서 딱 엎었는데 정신을 엎어지고 나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갖고 막 굴러서 가다가 정신을 차려 딱 일어나니까 바로 앞이 절벽이었대요. 와. 그래가지고 바로 뱀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예.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뱀이라는 존재가 뭐 영물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몰라요. 근데 진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모든 동물들을. 그쵸? 그쵸.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생물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예. 유독 조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뱀. 사실 이랑 고라니 같은 경우에 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 사람 보면은 피하잖아요. 예. 근데 유독 쫓아오는 듯한 모션을 보이는 고라니들을 쫓아가면은 항상 그곳에 뭐 다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한 분은 실제로 한 분은 그런 것도 봤대요. 고라니가 자꾸 쫓아오라 그러던 모션을 취해갖고 쫓아갔는데 낙엽에 담배꽁초가 불이 안 꺼진 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산불 나는 걸 방지하려고 아무래도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계시고 그리고 고라니를 쫓아갔더니만 그 산속이다 보니까 이제 좀 외진 곳으로 떨어지면 사람 인적도 드물고 하다 보니까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종종 많이 일어난대요. 예. 고라니를 쫓아갔더니만 그런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도 많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산악 구조원 분들 말고 그 산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넓은 산을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분들 그냥 그 쓰레기 봉투는 아니고 약간 박스 같은 거 좀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메시고 그냥 집게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세요. 아이고, 엄청 힘드시겠다. 네,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임금이 되게 짜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귀신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예, let's get it.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니까 밤에 산을 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대요. 그 정말 높은 산을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높은 산 같은 경우에 산장을 하나씩 해놓잖아요. 이제 대피소라고 예, 예. 해가지고 제1대피소, 제2대피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은 하루는 이제 제1대피소까지 청소를 하고 제1대피소에 묵었다가 2대피소까지 청소를 하고 2대피소에 물을 묻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대요. 그런 식으로 예. 청소를 하신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유명한 산들은 대피소를 들어가면 항상 사람이 많은데 예. 그 대피소라는 게 코스별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 산을 올라가면 A 코스, B 코스 막 나눠지는데 좀 겨울에 좀 위험한 코스들 같은 경우엔 겨울에 그 대피소를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쓰지 않는 길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돌다 보니까 혼자서 대피소에 묵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대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한 분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겨울에 잘 가지 않는 코스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대피소를 들어갔대요. 예. 대피소를 들어가니까 눈이 오더래요. 근데 산에서 눈 오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분 생각은 이제 오늘 내일은 못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대피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산악구조원이나 아니면 비상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음식이나 식량 같은 걸 한 일주일치를 박아놓는 창고가 있대요. 예. 그 창고에서 이제 음식을 꺼내갖고 이제 컵라면이나 그런 걸 꺼내갖고 이제 컵라면을 막 먹고 있는데 그때가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대피소 문이 딱 열리더니만 그 눈을 맞은 등산객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대피소로. 예. 그래갖고 말을 걸었대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힘든 코스로 올라왔냐고 여기 빨리 들어오라고 몸 좀 녹이라고 한 다음에 그분을 옆으로 앉혀놓고 컵라면을 빠르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컵라면을 딱 쥐어주면서 이걸로 몸 좀 녹이라고 하면서 컵라면을 먹고 같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잠이 들었대요. 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그대로 자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그분도 이게 귀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일어나니까 그분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갖고 뭐 귀신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예. 하고 나서 또 이상하게 또 출출해가지고 또 컵라면 하나를 뜯어갖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만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래요. 예. 또 들어오더니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와. 같이 와가지고 컵라면을 또 줘가지고 컵라면을 막 먹고 나서 자겠다고 딱 그 원래 이불 펴놨던 그곳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멍하니 이제 또 그분은 무서우니까 멍하니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걸 밤새 봤대. 우와. 그럼 밤새 컵라면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딱 그 아침, 그러니까 그러다가 잠들으셨대요. 피곤해가지고. 예. 다음날 보니까 진짜 빈 컵라면이 6개 정도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귀신이 먹은 게 아니라 본인이 먹었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겠죠. 본인이 먹은 거겠죠. 네, 귀신이 먹었을 일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시고, 이제 대피소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겨울 산행을 들어왔다가 눈이 와가지고 그 대피소에 갇히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게 연세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피소에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고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바로 구조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 말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통신 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대피소가 되게 수두룩했대요. 예. 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식량이든 물이든 아니면 추위에 의해서든 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대피소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말로는 이제 대피소를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구별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구별이 된대요. 대피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요 귀신이 없는 거래요. 뭔가 분위기가 따뜻하거나 그런.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등산객들 뭐 등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한테 막 뭐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하잖아요 분위기가. 예. 대피소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극대화돼 있대요. 힘들게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막 이제 얘기들이 그런 걸 엄청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어느 대피소를 가든 간에 항상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촬영 때문에 대피소를 들어가도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했어요. 예. 근데 그분 말로는 귀신이 있는 대피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아 있대요. 와. 그리고 그분 말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 수를 세래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 수가 줄어 있을 거라고. 와, 소름 돋는다. 예. 네, 그 실제로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 6명이 있네. 오케이, 6명 확인을 하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인원수를 체크를 하면은 5명이 돼 있다. 아니면은 갑자기 사람 수가 느는 경우도 있대요. 우와. 그런 경우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을 치고 도망을 예. 못 치면은 그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보고 나서 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고 막 지금 내려가면 죽는 건데 그 안에 귀신도 있고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 엄청 미칠 거예요. 그분들 말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대피소를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래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알고 실제로 세보신 분들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실제로 좀 베테랑 등산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자기도 이런 일 겪은 적이 있다고 막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막 숨죽이게 된다 오늘 이야기가. 이 대피소 관련된 거는 저도 겪은 게 하나가 있어갖고 조금 저도 소름이 좀 많이 돋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면은 그 운해라 그러잖아요. 예. 산 꼭대기에서 이제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 오, 예. 그거를 찍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예. 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 새벽녘에 찍을 수 있다 보니까 한 4시? 5시쯤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대피소에서 자고 나서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걸 찍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체 이런 데서 밤 등산도 많이, 야간 산행도 되게 많이 했던 차였고, 원래 시골 출신이라 산도 많이 탔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됐다고 이거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나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다음에 혼자서 올라갔어요. 예. 원체 뭐 무서운 것도 그닥 없고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도 낙양 특집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때가 운해라는 게 겨울에만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되게 오. 예쁘게 보여요. 예. 뭐 원리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겨울에 되게 잘 보이다 보니 그때도 이제 한 1월달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올라가는데 해가 좀 일찍 지잖아요, 겨울에.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다. 이 예.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혹시 나와도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해가지고 나오더라도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놔야지 하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좀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내내 딱히 그닥 아무 일도 없는 상태였고 대피소가 딱 보여갖고 아 됐다 이제 대피소 들어가면 뭐 상관없겠지 하고 나서 대피소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때 6분인가 7분인가 계셨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저를 딱 보더니만 되게 어이없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막 쳐다보는데 뭐야 쟤는 어떻게 올라왔어 막 이런 생각을 이런 눈빛으로 막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반적인 등산객보다 짐도 훨씬 많고 왜냐면 탁샤는 장비를 다 들고 올라간 상태니까 일단 짐을 구석에 내려놓고 이제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요 앞에서 지금 사람 한 명 굴러갖고 죽어갖고 등산로 막아놨다고. 뭐야? 예. 그래갖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 생각을 딱 하는데 막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등산로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 끈이 안 보였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했죠. 저는 항상 산 올라가기 전에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저도 고수를 같은 거 하거든요, 항상. 예, 고시래. 하면서, 하면서 이제, 무사히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해서, 제 생각은 이제 산신이 그 대피소로 안내를 해준 게 아닐 거란 생각을 했죠, 그때는. 예. 예. 그런 거 다 피해갖고, 어쨌든 대피소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대피소에 도착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냥, 왠지 분위기가 무서워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저는 그 촬영 때문에 등산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가로질러 올라왔다고. 예. 그분들도 이제 막 갑자기 안심하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귀신인 줄 알았대요. 굴러 떨어진. 네, 굴러떨어진 그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 좀 경계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직업 같은 거 이제 서로 설명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막걸리 정도는 항상 하시잖아요, 그분들. 아, 예.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때 한 10시도 안 됐을 때니까
그 막걸리 좀 한두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촬영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막걸리를 마시다가 제가 낙양 특집을 좀 많이 찍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막 무서운 얘기를 해달래요. 막 이런 지금 연원대처럼 이런 분위기처럼 막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막 해달라 그래서 몇 개를 툭툭툭 던져줬어요. 예. 막, 와 진짜 무섭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그분 청소하시는 분한테 대피소 그걸 들어갔고 숫자를 셌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해주면서 이 얘기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대피소 숫자 세면은 딱 그게 있다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분이 그럼 들어올 때 몇 명이었냐고 한다면 그때 정확히 숫자는 제가 6명이었죠 이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세는데 5명인 거예요. 와, 예. 진짜 6명이었어요? 정말 6명이었어요. 제가 셌던 숫자는.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 얘기가 나서 그때 몇 명이었냐고 해요. 6명이었죠.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숫자 딱 세는데 보니까 5명밖에 안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 포함해서? 아니 저는 포함 안 하고 셌죠. 와, 그럼 진짜로 6명 중 1명은 귀신이었던 거겠죠. 뭐. 하기야, 아사라님 귀신 느끼잖아. 보시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도 느낌이 좀 쎄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센 거거든요. 예. 근데 정작 따니까 5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되게 놀란 거예요. 막 놀라갖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좀 겁을 주려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대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막 분위기 좀 싸해지고 막 그래갖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따라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예. 술 타서 되게 피곤해서 잠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대피소에서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대피소 관련 계단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대피소에서 잠이 안 오면은 절대 자지 말래요. 아, 그냥 날밤 깔아? 네, 차라리 그냥 밤을 새버리래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대피소까지 올라가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잠이 안 온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무조건 밤을 새야 된대요. 예.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대피소에서 밤을 샜어요. 밤을 이렇게 새려고 이제 할 것도 없겠다. 좀 겨울이니까 스토브에다가 불 붙여놓고 이제 커피 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죠. 예. 또 마시다가 이제 핸드폰이 진동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뭐 문제가 있냐 뭐 없냐 왜 연락이 없냐 막 이런 걸 막 보내시더라고요. 예. 연락을 보내고 있었어요. 감독님한테 지금 대피소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랑 막걸리 간단하게 한잔 했다. 지금 잠 안 와갖고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딱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전화 좀 걸대요. 그러니까 예. 회의할 게 있다고. 예. 전화 회의를 했어요. 뭐 이번에 못 찍고 내려오면서 이것도 치거라 이런 막 저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거기 그분들 되게 오랫동안 오신다. 지금 거의 12시인데 아직도 술 마셔? 오!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갖고 저밖에 안 일어나 있는데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 주변에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소름 돋아. 와. 너무 근데 그 순간 딱 느꼈던 거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지, 예. 그래갖고 감독님, 그러니까 저도 그래갖고 너무 흔한 얘기여가지고 감독님이 나 놀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내가 낭양 특집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에 놀라냐고. 예. 그러니까 좀 감독님이 저 놀리는 줄 알았어요. 너도 한번 겁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런 흔한 얘기로 난 겁을 먹지 않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야 아니라고 진짜 놀린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애를 바꿔줘가지고 야 네가 얘기해봐 너도 들어봐 했는데 근데 걔도 아니 진짜 들리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장난 그만 치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막 이제 열불을 내기 시작하면서 야 기다려봐 녹음해가지고 들려줄게 한 다음에 그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야 끊어봐 내가 녹음 파일 보내줄 테니까 한 다음에 그 통화 파일 녹음 파일을 딱 보내준 거예요. 재생시켜보니까 제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들려요, 그게? 녹음까지? 네. 그러니까 막 사람 말소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진짜 잠자긴 글렀구나. 예. 진짜 밤새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고 뭐 이제 익숙하다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고 내일 촬영하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문자 대충 보낸 다음에 저 이제
분위기상 일단 주변에 있는 건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가만히 그냥 앉아갖고 커피 그냥 마시면서 눈은 그냥 조용히 감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러다가 깜빡하다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예. 피곤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잠이 딱 들어오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스토브 앞에. 예. 근데 잠결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대피소 도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분들인가 하고 나서 이제 잠결에 그냥 대충 딱 그분들 얼굴을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셔요. 왜 여기서 자냐고, 가서 제대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내가지고 이제 딱 가더라고요. 예. 잘 수 있는 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고 나서 저는 알람을 이제 새벽 2시 반을 맞춰놓은 상태여가지고 바로 거의 제 느낌상 그분들 만나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깼을 거예요. 예. 깼는데 원래 저랑 술 마시던 멤버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직접 겪으신 거네, 이거. 네. 와, 산은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대피소 쪽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대피소 쪽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무다 형님 말씀이랑 이렇게 섞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아무래도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피소는 진짜 조난을 당했을 때 한낮의 희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피소에서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 얼마나 그게 한스러울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거길 갔는데. 네, 그쵸. 거기서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목숨을 달리하면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냐고. 진짜 무섭네요. 이게 오늘 네. 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에서 실제로 산악구조원 분들이나, 그리고 아스라님 본인, 그리고 이제 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1시간 정도거든요? 네. 와, 지금도 원래 좀 많이 이야기 못 하신 것도 있겠죠, 사실? 많이 얘기 못했죠. 와, 저는 항상 그 직업별로 금기시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야, 일부러? 한번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제 얘기가 떨어지게 되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아직 한참 남았죠. 네, 아스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